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현대차가 하락 마감을 하긴 했는데 한 주의 마감은 나쁘지 않았어요.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수의 하락보다 그래도 더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독주 체제를 이어왔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어때요? 오늘 거의 -7%, -5% 정말 큰 폭이 하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AI 반도체가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닌 전 세계를 주름잡으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던 이 독주 체제를 계속 견고히 하던 이 두 종목이 오늘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흐름에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가 3.81%로 하락 마감을 하였고, 코스피도 주봉을 볼까요? 윗골에 달리는 양봉으로 뭐 소폭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현대차는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그래도 더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예요? 현대차 분명 관세 정책 호재를 등에 업고 주가가 상승이 나와줬지만 시장의 하락이 어쩔 수 없는 하락도 나왔다. 그러니까 재료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하락이 나왔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결국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거의 모든 수급을 독주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깨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더 크게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오늘 시장의 흐름보다 저는 이 정도 하락을 한 건 정말 정말 방어를 잘 해줬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 현대차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개별 재료나 개별 종목에 대한 호재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앞으로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그러니까 이 기대감이라는 게 계속 쌓여가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물론 지금 당장에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숫자 매출과 영업이익이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4분기부터는 분명히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현대차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건 이 미 시장과 미 선물 시장,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일 것이고요. 이 시장의 흐름에 수급이 어떻게 재분배가 되는가에 따라서 현대차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신고가 다시 노릴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락에 여러분들 정말 걱정 안 해도 돼요. 현대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 물론 뭐 삼성이나 SK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은 많겠지만 현대차만큼은 우리가 제대로 더 크게 앞으로 저 삼성과 SK보다 더 상승을 해줄 만한 동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봐야 돼요. 자, 지금 어느 정도 미 선물 시장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좀 반등이 나오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볼까요? 엔비디아가 거의 5% 가까운 하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프리 시장에서도 반등을 하지 못하는 모습과 이 빅테크 기업들 대부분이 다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자,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 그리고 오늘 미 선물 시장이, 오늘 미 선물 시장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정말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텐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보더라도요, 여러분들. 자, 지금 미국 선물 야간 시장이 이제 개장이 됐어요. 약간의 소폭의 또 하락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S&P 500, 나스닥이 2.29% 어저께 하락을 했고,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자면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지금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거든. 더 올라가긴 할 거야. 그러니까 AI 버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I 버블이라는 게 남들이 다 버블이다 버블이다 할 때 버블이 터지는 건 이건 버블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올라가다 야 이거 결국 버블 아니었네, 진짜 더 올라가는 거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터지는 게 버블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술주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분명 호재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셧다운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셧다운 종료가 뭐냐면 지금까지 그 연방 정부가 일시적으로 업무가 중단되면서 막 CPI 발표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안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재료 소멸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뭔가 CPI 지표나 경제 지표가 좀 나와줘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잖아. 근데 예측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월가 특히나 이 월스트리트, 미국의 월스트리트 많은 증권가들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야, 불확실성. 이게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가운데 현대차 분명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미 시장도 지금 점차 오늘 바이오가 살아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오히려 조선 쪽이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이 큰 폭의 하락이 단기적인 하락폭이 누군가에게는 호재다. 그건 또 현대차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지수도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을 때 이런 식으로 하락이 크게 나오다 보면은 반등이 나온 이후에 한 번 더 지수는 크게 빠질 만한, 그러니까 저점 바닥을 리테스트 할 만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만큼 이런 시장의 하락이 현대차 한 번 더 조정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확실한 타점을 그때 잡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자리에서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만약에 정말 시장이 안 좋아서 현대차 어쩔 수 없는 또 하락이 나온다? 20서 이탈한다? 이걸 기회로 생각하세요. 저는 무조건 잡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차트적으로 좀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현대차 차트를 좀 볼 텐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겁니다. 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볼 때 이런 장기적인 파동과 단기적인 파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파동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봐야 돼요. 볼게요. 네, 잠시만요. 제가 장기적인 파동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을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자리는 바로 이 3파동 고점이에요. 근데 이 3파동 고점 또한 이 작은 마이너한 파동에서의 3파 고점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가 현재 관건이고요. 지금 그 가장 관건은 현재 나오는 이 조정 단계가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어디까지 떨어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고점 대비 저점을 이렇게 이어봤을 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소 한 번 더 저점 이탈 나올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선 이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땡큐다.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된다. 혹은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을 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누구는 50% 수익을 볼 때 우리가 100%까지 땡길 수 있는 거고 200%대까지 더 땡길 수 있는 거고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고점까지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으로 이런 시장에 대한 분석과 또 정확한 타점들을 같이 좀 보면서 이런 정확한 타점이 다음 주부터 이제 나올 때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켜서라도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릴 거고요. 아니면 제가 영상을 빨리 찍어서라도 알려드릴 텐데, 이게 사실 우리가 장이라는 게 평일에 열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일하시면서 유튜브 영상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좀 찍기 전에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먼저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다이렉트로 문자로 먼저 알려드릴 예정이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이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현대차의 현대라고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현대차의 현대라고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저희 구독자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게 저장을 좀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알려드릴 텐데, 이런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주가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해 드리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대신에 가끔씩 감사하다고 막 그 커피 쿠폰이나 이런 기프트 쿠폰 이런 거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음은 받고 싶지만 받을 수가 없어요.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현대차의 현대라고만 저에게 남기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끔씩 아직도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지. 왜 이런 걸 같이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 시장도 하고 있고 그리고 코인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장을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특정 종목들에 대한 종목을 잡아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거고, 저도 이 주린이 시절 정말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뭐 재무제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막 기준가 그 이제 뉴스 기사 보고서 막 이런 거 맹신하거나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서 매수하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따라서 매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손실을 정말 크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손실을 크게 보다 보니까 제가 좀 바꾼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는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정해놨던 거. 이렇게 하면서 제가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거고, 혼자면 힘들어, 외롭잖아요. 제가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영상 말미에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과 매수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는지 아니면 앞으로 또 어떤 종목들을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